안녕하십니까. 김세무사의 지식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3년 개정 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2023년에 사업자들한테 필요한 개정 세법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세법이 개정된 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사업자분들께만 먼저 필요한 것만 조금 요약을 해야 돼서 설명하고 다음 기회에 제가 부동산 관련된 세법에 대해서 개정 세법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이거는 사실 부동산 관련된 세금 제도인데요. 제가 지금 왜 얘기를 드리는 거면 전세 대란 나고 전세 사기 엄청 많이 나오죠. 이제 좀 강서 쪽에서 많이 난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서울시 강서고요. 이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갖다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체납이 되었는지 집주인이. 근데 이거를 열람권을 확대를 해서 원래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했었는데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국세가 체납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확인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임차인의 이제 자의로 충분히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볼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걸 조금 막기 위한 세법상 개정입니다.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2월 결손 공제 한도가 원래는 중소기업은 100%였는데 뭐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60%였거든요. 이게 80%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2월 결손금이 뭐냐? 결손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작년에 사업을 좀 잘해서 세금을 좀 낼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내고 나면은 근데 이제 재작년에는 적자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자를 이제 그러니까 세법 회계상 결손이라고 부르는데 그 2월 결손 말 그대로 결손이 2월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한 번씩 물건 이제 옷이나 이런 거 살 때 2월 상품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 말대로 결손도 2월 됐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라면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소득 금액의 60%까지만 가능한데 이게 80%까지 늘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자가 많이 나도 그거를 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자, 법인세율이 조정이 됐어요. 이제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원래 조정이 좀 파격적으로 정부안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정부안이 보면은 5억까지는 이 중소나 중견기업은 10%였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렇고 200억은 이제 20%고 이제 중소 중견기업이 아니면 이제 20%고 200억 초과되면 22%였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제 계류가 되고 나서 본회의 통과가 된 게 법인세율 인하가 그냥 전반적으로 1%씩만 깎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2억 원 이하면은 이제 10%고 이제 2억에서 200억 원까지는 20%고 200억 3천억 원까지는 22%고 3천억 초과되면은 25%였는데 이게 1%씩 다 깎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로 이제 국회 심의 결과 반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접대비 아시잖아요. 접대비 같은 경우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정부안은 이제 그냥 업무 추진비라고 넣었었는데 글쎄요 뭐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이걸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부터 적용했는데 이제 자동이니까 아직까지는 접대비로 씁니다. 2023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됐습니다. 이게 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은 5년 청년이면 10%까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70%까지 해서 청년이면 5년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과 3년 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에 한해서 연간 150만 원까지 한도로 소득세 감면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확대가 되어서 자 이런 조건은 똑같은데 이게 한도가 2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세금이 예를 들어서 이제 150 넘으신 분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만 34세 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이제 90%까지 받고 해도 조금 내던 걸 이제 2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려줬으니까 뭐 조금 괜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같은 시국에 굉장히 필요한 제도죠.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건 소득세는 개인사업자다 아니면 이제 개인 종합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합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법인이랑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이 되었는데 1,200만 원까지 를 이제 6% 하던 게 1,400만 원까지 6%로 바뀌었고요. 이제 1,200에서 4,600만 원까지 15% 했던 게 1,400에서 5,000만 원까지가 15%. 그다음에 4,600만 원부터 24% 이렇게 쭉 가던 게 똑같이 5,000만 원부터 24% 똑같이 갔습니다. 이제 서민의 중산층의 세분화 완화를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식대 같은 경우는 원래 월 1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2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점심 식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10만원으로 월 10만원으로 우리 솔직히 점심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월 20만원까지 뭐 나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거 같은 경우는 과세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자, 요거랑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년까지 요거였다가 이게 정부안이었어요. 근데 정부안인데 이게 다시 또 그 국회에서 다시 심의 결과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대주주 같은 경우는 국내 산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3억 원 이하면 20%고 3억 원 초과되면 25%고 대주주 기준이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에다가 코스피 1%, 코스닥 그러니까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범위가 본인 및 기타 주주 합산까지 싹 다 해가지고 이제 10억 원 넘거나 이제 보유금이 10억 원 넘어야 되고 이제 1%, 2%, 4% 이런 기준이 들어갔었는데 이걸 이제 정부에서 개정을 하는 게 이제 고액주주, 대주주 대신 고액주주라고 명칭을 바꾸고 이 세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데 과세 기준이 코스피 1% 2%라는 지분율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0억 이상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 100억이 기준이 본인, 기타 주주 합산을 제외하고 본인만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정부안을 내놨다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나온 게 정부안에 이게 과세 기준이 완화를 되었던 게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 기준 현행 유지 다시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그러니까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그다음에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본인 및 기타 주주 합산해서요.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 기준에 들어가면 이제 세금을 좀 내겠죠. 자, 그리고 이게 뭐면 간이지급 명세서 이거는 사실 일반 사업자분들은 네, 이거 신경 쓰시는 게 맞긴 한데 상용 근로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뒤로 넘기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고 나서 앞에 걸 다시 땡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제 5% 30% 감면이 됐던 게 다 똑같은데 이제 2022년 작년까지 했던 거 2025년까지 늘려놨고요. 그 다음에 전기통신업이라든지 인쇄업 출판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 중기업은 10% 감면이었는데 이게 특례가 폐지되고 요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도서미업, 의료기관 운영업은 소기업은 10%, 제조업 같은 경우는 나머지 46개는 20% 이렇게 들어갔고 지방 같은 경우는 10%, 5%, 30%, 10%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입자 발행 계산서 같은 경우가 이제 제도가 도입됐죠. 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흔하진 않아요. 이게 뭐면 매입자 발행, 그러니까 물건을 매입을 했는데 공급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준 겁니다. 안 해줘요. 뭐 폐업을 했던 뭐 이렇게 행방불명이 됐든 어쨌든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매입한 사람은 어쨌든 지불을 했고 그다음에 부가세도 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계산서를. 그래서 이제 관할 세무서장한테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확인을 해보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됐습니다.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요. 근데 이게 계산서는 없었어요. 계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뭐 원리는 똑같고요. 공급자가 면세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걸로. 아,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도 제출 주기가 단축이 됐어요. 이게 뭐면 원래 상용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원래 반기마다 지금 간이지급 명세도 제출했거든요. 이걸 매월로 바꿨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좀 힘들긴 한데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세무 대리인들이 힘들 일이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뭐 똑같은 얘기인데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 제출에 세액공제, 상시 고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 일을 대리는 세무대리인. 그래갖고 연간 300만 원까지 최소 공제 만원으로 하고 세무액의 법인 600만 원까지 하고 적용기간 2024년부터 해서 지급 명세 제출하면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고요. 이거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거 납세 협력 부담 완화. 자, 상용 근로소득 가지지급 명세 가산세 특례. 이제 원래는 이제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면제를 시켜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이제 2024년부터 해갖고 상용 근로소득 소규모 사업자는 2024년에 지급한 소득 이렇게 해서 가산세 특례가 됐는데 특례 기간을 2배로 확대해서 2024년에 지급하는 상용 근로소득이랑 소규모 사업자는 2025년까지 간이지급 제출 주기 단축이라는 이제 가산세를 이제 면제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세무 기장을 맡기시는 분들은 뭐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왜냐하면 가산세를 안 내게끔 세무사들이 이거를 세무 대리인들이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을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관련된 개정세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사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만 조금 얘기를 했고 아까 뭐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퍼센트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한 거에 대한 이제 소득공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소식 바뀌긴 했는데
이건 뭐 한도가 바뀌었다든지 좀 일부분이 바뀐 거고, 요거는 바뀐 거에 대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 계산을 할 때 그때 이제 종용이 가능한 거고, 이제 지금 앞에서 얘기 드린 것들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주께서, 대표님들께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챙김을 받으시면서 사업을 운영하시고 싶다, 이런 거 좀 신경 쓰시기 싫다 하면 연락처 0260-3236, 010-6409-3236, 이메일 gretax11@gmail.com, 카카오톡은 gretex gretax11이라면은 제가 그 카카오톡 채널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 네이버는 그레세무에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2023년 사업자들 계정세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